안녕하세요. 블루포크입니다. 이번엔 ASP.NET 코어 3.1 8번째 시간이 AJAX입니다. AJAX가 이제 실질적으로 AJAX까지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사이트에서 동작하는 웬만한 것들은 다 거의 끝난 거고요. 이 다음으로 웹 API라던가 뭐 웹소켓, 시그널, 그리고 뭐 그 외에 프레임워크 사용하는 뭐 리액트라던가 뭐 뷰 이런 정도까지 하면은 웬만한 건 다 한 번씩 훑어보시는 셈이 되는 거라서 일단 거의 끝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AJAX란 무엇인가, 그리고 jQuery를 이용해서 AJAX를 호출하는 방법. jQuery를 안 쓰고 순수 뭐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걸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Axios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AJAX 호출하는 방법, 그리고 body를 이용해서 넘기기 때문에 뭐 from body를 혼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할 거고요. from body 어느 언어를 쓰던 간에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모두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ASP.NET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일단 AJAX란 무엇인가? 그냥 뭐 비동기적 자바스크립트 통신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냥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근데 사실 이 단어만 가지고는 좀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냥 비동기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통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웹을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뭐 www.google.com 이렇게 치는 게 URL을 저희가 전송을 하는 거죠. 그 브라우저가 그러면은 브라우저 자체에서 받아서 화면이 변경되고, 저희가 게시판에서 글을 쓸 때도 글을 따다닥 쓰고 폼에다가 데이터를 담고 서밋을 통해서 넘기면은 화면이 변환되죠. 근데 이게 그 구글이라던가 이런 실시간 검색어 같은 거 보시면은 글자를 치면은 쭉 아래로 내려오면서 자동으로 계속 데이터가 바뀌잖아요. 서버와의 통신이 화면 변환 없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객체를 이용해 갖고 통신을, 그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통해서 통신을 따로 하고 그 통신값을 별도로 스크립트를 통해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C샵에서 소켓 통신 같이 이제 그런 형태로 받는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저희가 URL 혹은 뭐 폼 서밋 같은 데이터를 전송을 해갖고 반환받는 거를 이제 코딩을 통해서 화면 전환 없이 내부적인 동작으로 이제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버튼을 하나 누르면은 딱 눌렀을 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별도의 화면으로 넘어갔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클릭하면은 이제 데이터만 변경할 수 있게, 혹은 내부적으로 뭐 변수만 변경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화면을 다시 그리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부트스트랩을 저희는 쓰고 있으니까 jQuery가 지금은 들어가 있어요. 뭐 부트스트랩 5부터는 jQuery가 빠진다는데, 일단 현재까지 jQuery는 굉장히 많이 쓰니까 jQuery AJAX를 통해서 이제 호출하는 일반적인 방법, 그리고 그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디버그를 걸어갖고 리퀘스트 된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리퀘스트를 통해서 서버에서 이제 응답을, 리스폰스의 데이터를 담아서 던져주면은 변수상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서 처리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 거고요. 동일하게 Axios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리퀘스트 데이터 확인하고, 이 경우에는 보통 body에 담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from body라는 거를 어떻게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동일하게 받아서 온 데이터를 확인할 겁니다. from body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from body의 혼용 방법인데, 이 MVC나 뭐 ASP.NET 웹폼 뭐 이런 다른 것들을 써보셨으면은 그냥 폼 데이터 받아서 처리하면 되지, 혹은 jQuery AJAX의 경우에는 바디에 담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알아서 폼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별도의 클라이언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엑시오스에다 바디, 즉 폼 데이터 형태가 아닌 그냥 바디에다가 제이슨 형태로 보낸다고 하면은 from body라는 어트리뷰트를 꼭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거를 받아서 바디에서 파싱한다 아니면 폼에서 파싱한다 이런 걸 지정을 해줘야 변수에 자동으로 담겨요. 실제로 써보면은 변수가 하나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from body랑 그 폼 데이터를 혼용할 수가 없어요. from body는 from body만 쓰는 메소드가 있어야 되고, 뭐 폼 데이터는 폼 데이터 쓰는 메소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혼용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혼용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말 그대로 뭘 봤던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변형해주는 필터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좀 깊게 파고 들어가야 돼갖고 이거는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티켓 리스트를 예를 들면은 기존에 1, 그 아이디 1이 뭐 이런 타이틀을 변경할 수 있을 때 변경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깜빡하면서 표시가 되게 나와 있었죠. 해당 코드를 보시면은 폼을 만들어서 해당 데이터를 넘기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밋을 하면은 이 액션으로 넘어가죠. 서밋을 하면은 이 액션으로 이 데이터들을 넘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컨트롤러에서 받아서 업데이트를 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폼을 없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div로 바꿔서 인풋 값도 뭐 네임으로 돼도 되지만 id로 할게요. 좀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이 부분도 그냥 버튼이 되겠죠. 타입 버튼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행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폼도 없고 버튼도 단순 버튼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화면이 이제 진행이 안 되겠죠. 이제 전부 다 이벤트 링크가 끊겼으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버튼에 이름을 하나 만들고 btn1 jQuery 형태로 일단 btn1에 클릭 이벤트를 걸겠습니다. btn1이 클릭이 되면은 티켓 아이디와 타이틀의 값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할게요. value니까 val 티켓 아이디 뭐 이렇게 통일하게 변수니까. 그럼 이 변수를 클릭을 했을 때 저희가 이 서버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AJAX가 들어가는 거죠. 그 바닐라라고 하죠. 순수 JS로 보내는 첫 번째로 일단 new XML HTTP 리퀘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오픈 뭘 오픈할 거냐?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고 URL이 아까 홈에 뭐였죠? 티켓 체인지였나? 티켓 체인지 그리고 뭐 이거는 어싱크로 하고 이제 저게 저희가 전송을 끝내면 이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 받은 거를 이제 체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송이 끝나면은 저희가 동작할 작업을 여기다 걸어주는 겁니다. 여기다지 스테이터스 오케이. 정상적인 방법이면은 성공. 저장 성공. 그리고 로케이션을 리로드한다. 화면을 그냥 다시 그려준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부분에서 이제 뭐 헤더도 담아줘야 되고 하니까 실제로 헤더가 들어가려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게 맞겠네. set request header 해서 컨텐트 타입은 application JSON이 아니라 URL encoded
저희가 포스트로 일반적으로 던지면은 이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이터 들어가야겠죠? URL 인코디드 형태로 데이터를 던질 겁니다. 어떻게? 티켓 아이디는 티켓 아이디, 타이틀은 이게 디코드였나? 디코드 URI 서 타이틀. 틀렸네요. 오픈을 하고 헤더를 적어야 되는데 제가 순서를 잘못 적었네요. 오픈, 리퀘스트 헤더, 샌드까지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하고 수정해봄 4에서 변경 전송을 누르게 되면 저장이 성공했다고 나오죠. 바뀌죠. 순서대로 볼게요. XML 레시피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고 포스트 형태의 그 액션, 저희가 어디에다가 요청할지, 그리고 이거를 동기로 할지 비동기로 할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헤더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저희가 이제 끝나고 이 정상적으로 끝나고 상대 쪽에서 석세스를 던져주면은 저희가 저장이 성공했다라고 보고 화면을 갱신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샌드가 동작하면서 데이터를 던져주는 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살짝 많죠? 일단 하나는 순수 JS는 여기까지 하고, 이거를 좀 이제 단순화할 수 있어요. jQuery를 통해서 그냥 AJAX 하고 바로 가로 열고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담아줍니다. 어떤 형태로 하느냐? 일단 타입을 통해서 메소드를 정해줘요. 포스트로 할게요. URL, 그 URL. 기본적으로 어싱크고 싱크 형태로 던질 수 있게 아직까진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이제 비동기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 비동기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 저희가 받을 타입입니다. 받을 타입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JSON을 쓰죠. HTML로 받을 수도 있어요. 화면을 부분적으로 갱신하는데 그냥 그 HTML 통으로 받아서 갱신하고 싶을 때 그 부분은 좀 이따 보고, 던질 데이터는 뭐가 있을까요? 그쵸? 티켓 아이디, 이 부분이 그냥 이제 티켓 아이디로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성공하면 리스폰스가 되겠죠. 리스폰스라고 하기보다는 데이터, 그리고 뭐 에러 나면은 뭘 한다. 보통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석세스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저장 성공하고 리로드 하기로 했죠. 에러 나는 거는 일단 뺄게요. 이 데이터 부분을 보시면은 제이슨 객체 형태죠. 이게 결국에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예요. 요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어쨌든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실행해볼까요? 실행하면은 오류가 납니다. 왜냐면은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할게요. 리스폰스 텍스트까지 찍는다. 실행을 하면은 이제부터는 오류가 납니다. 왜 오류가 나느냐? 우리는 보시면은 제가 요청한 거는 제이슨으로 반환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컨트롤러에서는 그냥 리다이렉트를 해갖고 HTML을 던져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뒤에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었네요. 메시지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제이슨으로 우리가 반환을 하겠다. 그럼 뭐 어차피 뭐 클라이언트 내용은 크게 바뀌는 게 없으니까 수정해봄 6를 56 바꿔서 저장 성공 뜨고 이렇게 나와줘. 다시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메시지를 이렇게 던졌어요. 그냥 MSG라는 클래스 형태, 그러니까 익명 객체죠. 익명 형식으로 MSG에 OK를 던졌습니다. 그럼 받았을 때 데이터에 저게 들어와요. 어떤 형태로?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얼랏을 찍어볼게요. 보시면은 OK가 뜨죠. 이 OK가 뭐냐? 홈 컨트롤러에 있는 OK. 마찬가지로 메시지 2 만들어서 뭐 1, 2, 3 이렇게 할까요? 숫자형으로 123을 넣었다. 메시지 2를 찍으면 되겠죠. 왜냐면 제이슨 객체로 이제 바로 변환이 되니까. 볼까요? 1, 2, 3. 저 1, 2, 3이 찍혔죠? 한 번 더. 메시지에다가 모델 타이틀을 찍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럼 메시지라고 뭐 이거는 이제 자유롭게 만드시면 되죠. 변수이니까. 그러니까 프로퍼티를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수정해 봄 222 했을 때 변경 요소를 누르게 되면은 2가 뜨죠. 이거는 여기 아니라 데이터와 이 내용이 서버로 전송된 거를 다시 뿌려주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쉽게 되시겠죠? 다음,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객체 형태로 던졌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디버그를 걸어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제가 111로 해서 변경 요소를 눌렀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당연히 이제 바인딩이 되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 조사식을 걸어서 리퀘스트에 폼을 보시면 됩니다. 폼에 폼 컬렉션이 생기고 카운트 2개가 들어있고 키가 2개가 있습니다. 내용은 티켓 아이디와 타이틀이 있네요. 파일은 뭐 파일이고, 그러면은 이 내용을 여기서 이런 형태로 보실 수 있겠죠. 타이틀과 티켓 아이디였죠. 그럼 정리해보면 실제로는 타이틀과 티켓 아이디라는 걸로 데이터를 보냈는데 티켓 모델에서 그냥 해당 프로퍼티가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담아주는 거예요. 자동 바인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달되는 내용들은 폼으로 전달이 된다. 자동으로.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간다 라고 보면은 저희는 보시면은 모델이라는 변수로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저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내부에서 이제 다시 객체를 하나 여기서 이제 이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요걸 넣을 수 있겠죠. 별도로 그냥 뭐 num 해서 123, 4, 1, 2, 3, 4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저희가 보낼 때 모델 객체와 num 객체를 통해서 두 개를 보내겠죠. 그럼 받는 쪽에서는 저 num을 int로 하나 받겠습니다. 그리고 디버거를 다시 돌려서 전달되는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전송해 보면은 들어와 있고 1, 수정해봄 2, num은 1, 2, 3, 4가 들어왔죠. 리퀘스트를 다시 한번 볼까요? 리퀘스트 기존의 거 보시면은 타이틀과 티켓 아이디는 이제 빈 값이 넘어옵니다. 그냥 값이 없는 거예요. 폼에서 전체 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모델에 티켓 아이디를 넣었는데 그 티켓 아이디의 네임이 자동으로 이런 형태로 변환이 됐네요. 즉 저희는 이런 객체로 보냈지만 jQuery에서는 이런 형태의 폼 데이터의 네임을 자동으로 맞춰서 전달을 해준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이해는 되시나요? 즉 제이슨 객체와 이 제이슨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jQuery가 AJAX 전송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때 이 데이터를 이 형태의 네임으로 자동으로 변환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jQuery AJAX의 거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비동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순서를 보면은 제가 만약 여기서 특정 작업 console.log를 하나 찍는다. 시작. 끝. 그러면 이 실행 순서를 보시면은 1.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 AJAX를 날려요. 3. 석세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3으로 넘어갑니다. 비동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콜백은 요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끝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뜹니다. 1. 시작. 2. 그 요청. 3. 끝. 4. 요청에 대한 응답. 이런 형태로 되겠죠. 뭐 3, 4, 5, 6, 7, 8, 9 쭉 가다가 속도가 느린 게 있으면은 이 사이에 생길 수도 있겠죠. 비동기 통신이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엑시오스. 엑시오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jQuery랑 조금 다르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넘길게요. 시작 끝은 뭐 남겨놔도 될까요? 나중에 혹시 돌려보시면은 순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console.log는 F12를 눌렀을 때 콘솔에 로그가 찍혀요. 그럼 엑시오스를 보겠습니다. 엑시오스의 CDN은 최상단에 일단 엑시오스 CDN을 하나 걸게요. 여기서 호스팅 되고 있습니다. 요게 먼저 라이브러리가 호출이 돼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동일한 예로 엑시오스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엑시오스를 만들었으니까 엑시오스 점 포스트죠. 저희는 URL이 들어가요. 그 다음은 저희는 홈에 치기 귀찮으니까 갖다 붙이고 데이터 역시 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냥 들어가요. 내용이.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프로미스라는 형태로 들어가는데 then 공식 예제는 여러 형태로 되어 있고요. 리스폰스가 이제 저희는 제이슨 객체로 받을 거니까 동일하게 대충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리스폰스의 데이터, 여기서는 데이터가 바로 들어가지만 리스폰스의 데이터로 됩니다. 실행을 해서 한번 볼게요. 실행을 해서 한번 보시면은 데이터가 안 넘어가요. 널이 되죠. 디버그를 해서 한번 볼까요? 디버그를 해서 봐도 모델이 널이에요. 빈값으로 넘어와요. 넘 역시 0으로 들어갑니다. 값이 바인딩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 다시 한번 볼게요. 리퀘스트의 폼에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 이건 폼으로 넘어온 게 아니니까. 헤더를 한번 볼까요?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넘어왔네요. 텍스트 플레인 뭐 이런 형태로. 그러면은 저 데이터는 어디 들어갔느냐? 여기서 바디가 생깁니다.
바디를 보시면 이쪽은 비동기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볼 수는 없고요. 그럼 여기서 바디의 내용을 한번 찍어볼까요? 스트림 리더를 만들어야겠네요. 리퀘스트 바디를 넣고, 리퀘스트 바디를 넣고 리드 투 엔드로 바디에 넣는다. 이렇게 했다. 그럼 바디가 여기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했고요. 옆에 화면에서 하느라 실행하는 건 이렇게 던졌고, 리더를 해서 얘는 무조건 비동기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싱크로 해서 저희는 지금 비동기로 안 만들었으니까 그냥 어웨이터를 받아서 리절트를 바로 던지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실행해서 티켓 리스트에 변경 요소를 눌렀다. 바디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바디에 저 제이슨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즉 폼 데이터가 비어있고 바디로 들어갔죠. 그럼 저 바디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받아와야 되느냐? 바디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저 하나를 통으로 변환해야 돼요. 근데 일단 저 num은 제가 임의로 넣은 거니까 빼고, 모델은 어차피 모델이니까 이렇게 기본 사항을 다시 만들고, 일단 num을 제외하고 앞에 애트리뷰트를 만듭니다. from 어디서 왔느니? 어디서 왔니? 바디에서 왔다. 여기서 일단 실행을 하면은 오류가 나요. from 바디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티켓 아이디 자체가 int 값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value를 보시면은 스트링으로 넘어가요. 왜냐면 value 자체는 전부 다 스트링 기준으로 움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트링이라서 오류가, 그러니까 int로 변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그 ASP.NET Core 아마 3.0부터 발생한 문제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얘네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변환하는 것 자체가 text.json 기반으로 변환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규약이 깐깐해요. 그래갖고 저런 식으로 뭐 변환할 때 뭐 맞지 않는다거나, 그냥 저희는 당연히 숫자겠지 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도 변환을 안 해줍니다. 딱 숫자형이면은 숫자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버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을 하게 되면은 볼까요? 이번에는 모델이 정확하게 넘어갔고 1, 2, 2 이렇게 됐죠. from body. 나머지 동작은 완전히 동일하고요. 그렇다면은 from body에서 지금 훨씬 불편하죠?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좀 더 추천되는 방법이긴 한데, 저희는 근데 이렇게 쓰고 싶죠.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스타트업 쪽에다가 저희는 system.text.json을 쓰지 않고 뉴턴소프트의 JSON 컨버터를 쓰고 싶다 라고 해야 돼요. 이게 좀 더 약간 성능은 이제 ms 단위이긴, 그러니까 밀리세컨드 단위이긴 하지만 성능적으로는 조금 떨어지지만 훨씬 자유롭고 사용이 매우 편리해서 이쪽을 많이 씁니다. 근데 2.2까지, 코어 2.2까지는 이제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3.0이 되면서
얘네가 자체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그 system.text.json을 쓰고 이쪽은 이제 옵션으로 남아있죠. 저 옵션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패키지 관리를 통해서 찾아보기 microsoft.aspnetcore.mvc.newtonsoft.json 이거를 받아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다가 서비스 add controller with view MVC죠. 여기서 이제 옵션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뒤에 점을 붙여서 어떻게 하냐? add newtonsoft json이라는 게 생깁니다. 누계 패키지를 추가를 해줘서 확장 메서드가 하나 생긴 거고요. 내부에서는 뭐 이제 이렇게만 해줘도 돼요. 이제 일단 이렇게만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티켓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111 데이터가 이제 넘어오죠. 그쵸? 이렇게 그냥 별도로 넘버형으로 변환을 안 해줘도 뉴턴소프트 쪽에서는 좀 더 러프하게 해주기 때문에 자유도가 좀 더 높죠. 하나 더 저희가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해당 내용을 이렇게 찍었다. 그럼 홈 컨트롤러에서 저희가 모델을 그냥 반환을 해본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티켓 모델이 그대로 반환이 되겠죠. 저희는 뉴턴 소프트를 쓰기 때문에 해당 뭐 스테이터스나 이런 거를 이제 반환을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이슨 이그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그노어 추가하면은 이제 스테이터스는 이제 제이슨으로 컨버전이 안 되고 뭐 안 넘어간다. 뭐 혹은 뭐 제이슨 뭐 땡땡땡해서 이런 옵션들이 좀 있어요. required 뭐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다. 뭐 제이슨 프로퍼티 해서 이 이름이 스테이터스가 아니라 뭐뭐뭐로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AJAX를 쓰고 코어에서 별도의 설정 없이 뉴턴 소프트를 쓰든 안 쓰든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볼게요. 데이터에 저희가 티켓 리스트에 타이틀을 찍는다 라고 했을 때 데이터의 타이틀을 이렇게 찍을게요. 실행하면 당연히 생각했을 때는 수정해봄 2가 1, 2가 변경 요소를 눌렀을 때 나와야겠죠. 모델의 타이틀이 수정해봄 1, 2니까. 그러나 나오지 않습니다. undefined가 떠요. 왜냐? 카멜 케이스가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무조건 첫 글자가 소문자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타이틀로 바꿔볼게요. 수정해봄 11로 해서 변경 전송을 누르고 실행 하면은 이번에는 정확하게 뜨죠. 저희는 티켓 모델에 있는 대문자로 대문자 타이틀을 던졌지만 자동으로 무조건 그냥 변환이 되는 거예요. 카멜 케이스가 강제 적용이 됩니다. 프로퍼티는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제이슨 객체로 반환을 하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카멜 케이스가 강제 적용되면서 첫 글자가 소문자로 바뀌어요. 근데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티켓 모델에 있는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싶은데 저걸 이제 고려해갖고 카멜 케이스로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자바스크립트만 보게 되면은 이게 맞는 내용이긴 해요. 자바스크립트는 무조건 소문자로 시작을 하니까. 그러나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다루다 보면은 매칭이 되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보기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옵션에서 카멜 케이스를 강제로 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끈다? 여기 내부에 액션이 하나 있죠. 그럼 액션을 일단 옵션스로 하나 받고 람다 형태로 풀어줍니다. 람다 형태로 옵션을 바꿔줄 때 시리얼라이즈 세팅 뒤에 컨트랙트 리졸버를 널로 처리해주면은 그리고
티켓 리스트 이제 다시 대문자로 바꾸고 실행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33에서 했을 때 데이터가 정확하게 넘어왔고 반대쪽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정확하게 처리가 됩니다. 저희는 대문자로 썼지만 이게 카멜 케이스로 적용이 안되게 스타트업에서 바꿔줬죠. 이제 이 부분은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나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분리해서 개발을 하고 프론트엔드 쪽은 프론트엔드 그 개발 양식을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을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 카멜 케이스 적용된 거를 이제 예상을 하신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다, 나는 카멜 케이스 적용되지 않고 프로퍼티를 내 맘대로 좀 하고 싶다, 내가 생각한 모델 그대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카멜 케이스 강제 적용을 이걸로 끄시면 됩니다. 물론 저렇게 안 하고 여기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JSON 프로퍼티를 통해서 어트리뷰트니까 이걸 해줘야겠죠. 티켓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면은 저거는 티켓 아이디는 티켓 아이디 요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변환되면. 뭐 제이슨 컨버터 같은 거는 많이 써보시면은 금방 익숙해지시니까. 대충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AJAX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AJAX는 클라이언트 상에서 요청을 통해서 이렇게 반환을 받는 거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